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1년 필답형 4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문제는 채용 시 교육 내용과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그리고 관리 감독자 정기교육 내용과 답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라 생각하시고 정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암기법 보고 가시죠. 암기법은 산산산 직직위, 빨간색으로 표기한 산산산 직직위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산입니다. 첫 번째 산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보건법령 나왔으니까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도 나와야 되죠.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산입니다. 두 번째 산은 이제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되겠네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산입니다. 두 번째에서 산업안전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산업보건이 나와야 되겠죠.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직입니다. 직은 직무 스트레스 예방이 되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요. 다섯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장애입니다. 해롭다 할 때 해.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끝으로 이제 위는 바로 위험성 평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새로 추가된 위험성 평가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근로자 정기교육 산산산 직직위 정리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일링 방지 대책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보일링 방지 대책. 먼저 보일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보일링은 왼쪽에도 적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질토 집안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모래 액상화 현상이라고도 하네요. 답안 바로 넘어가시죠. 첫 번째 내용은 보일링 방지 대책 첫 번째 내용. 굴착도를 즉시 어떻게 매립을 한다? 원상태로 매립을 한다. 원상태로 매립을 한다. 두 번째는 지하수를 뭔가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변경 내용은 흐름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지하수 흐름을 변경을 해준다. 이 말은 흙막이벽 차수성을 증대시킨다 라는 것과 같고요. 세 번째는 흙막이 벽을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깊게 설치를 한다. 깊게 설치해 주시고 이 말은 흙막이 벽 근입 깊이도 증가시킨다라는 것과 같네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흙막이 벽 배면 지반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따라서 이 말은 굴착저면 아래까지 부변 수위를 저하시킨다와 같은 표현이고요. 끝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흙막이 벽 배면 지반에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보일링 방지 대책 5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집안의 동상 방지 대책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5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지표의 흙을 무엇으로 처리를 한다. 동결되지 않은 화학약품으로 처리한다. 화학약품으로 처리한다. 약품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흙 속에 무언가를 삽입을 하는데 그거는 바로 단열재료 되겠습니다. 단열재료를 삽입을 한다. 세 번째는 배수구를 설치해서 어떻게 한다?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지면에 노출되면 아무래도 쉽게
동결이 될 거니까 동상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관수의 상승 차단을 위해 지하 수위 상층에 조립 토층을 설치한다. 조립 토층을 설치한다. 뭔가를 덮어줘서 그것을 말 그대로 지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하 수위 상층에 조립 토층을 설치한다. 다섯 번째는 동결되지 않은 흙으로 치환한다. 동결되지 않은 흙으로. 자, 동결되지 않은 게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는 게 있고 흙으로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동결되지 않은 흙으로 치환한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집안의 동상방지 대책 살펴봤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안전보건 표지판 관련 문제가 나왔네요. 바로 정답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손그림자에 뭔가 빗금이 쳐져 있어요. 금지 표시죠. 붉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 금지 표지입니다. 사용 금지 표지판이고, 자, 2번 문제는 빨간색, 붉은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고, 뭔가 불꽃이 일어나는데 뭔가 변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불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여하튼 정답은 산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산화성 물질 경고. 자, 3번인데 여기 숫자가 5개가 있네요. 3번이고요. 3번에 같은 경우에는 번개 표시가 있어요. 경고 표지판 중에 노란색 경고 표지판, 고압 전기 경고 표지판이네요. 고압 전기 경고, 고압 전기 경고 표지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표지판 문제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5번 보시죠. 5번 문제는 작업 발판 관련 문제네요. 작업 발판 관련 문제 5번 내용 보겠습니다. 작업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데 다음 괄호의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비계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은 몇 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느냐? 40cm입니다.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좁아야 되겠죠. 그래서 3cm 이하로 할 것. 두 번째 내용은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무언가 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이렇게 해서 숫자값 40, 3, 2 순차적으로 잘 넣어주시고 주요 내용도 같이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6번 보시겠습니다. 6번 문제는 양중기,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개수에 대해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개수에 잘 나타나 있는 법률 문제죠. 첫 번째 내용은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 탑승하는 경우입니다. 탑승하는 경우. 얼마 이상이냐? 달기 체인 10 이상 돼야 됩니다. 10 이상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프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5 이상입니다. 사람이 탔을 경우에는 10이고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 5 이상. 그리고 세 번째는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에는 3 이상이고요. 3 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4 이상. 이렇게 해서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직접 지지하거나 기타 내용이냐 이런 거 잘 구분해서 숫자 값 인지를 제대로 해주세요. 이어서 7번 보시죠. 7번 내용은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 집안의 굴착 작업, 흙막이 지붕공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 터널의 굴착 작업,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여러 가지 해체, 고정 주요한 내용이 많았죠. 그러한 작업을 할 때 관리 감독자 직무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경우에는 관리 감독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전한 작업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작업 방법을 결정을 하고 결정뿐만 할 게 아니라 작업을 지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지휘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재료라든지 기구에 대해서 무언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냐? 결함 유무,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점검을 하고 또 불량품이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도 관리 감독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작업 중 안전대라든지 안전모,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보호구라고 하죠. 그래서 근로자가 작업 중 보호구 착용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항상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관리 감독자의 직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 감독자 직무 3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보시죠. 8번 문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 항목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안한보, 안한근, 안한보, 안한근, 안한보, 안한근으로 암기 팁 정리를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안입니다. 안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그리고 보건관리자의 임금이죠. 보건관리자의 임금에 대해서 사용 기준을 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안은 사람에 대한 임금 관리를 했으니까 두 번째 안은 안전시설비입니다. 안전시설비. 그리고 세 번째 보는 시설에 관련된 거 외에 보호구 관련되는 것도 우리가 계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안전보건 진단비가 있죠. 안전보건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진단비가 있고, 다섯 번째는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비.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근로자에 대해서 건강장애 예방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섯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안전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임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시설비가 있고, 세 번째는 보호구라 했습니다. 보호구 조금 다시 쓸게요. 보호구.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보건 진단비가 있고, 다섯 번째는 안전보건 교육비가 있고, 여섯 번째는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이렇게 총 6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9번 보시죠. 9번은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점검 내용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3가지. 자, 암기법은 원이 비원으로 암기법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원은 원동기 및 풀리입니다.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그리고 이는 컨베이어니까 이탈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탈 등의 방지 장치에 대한 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셔야 돼요.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세 번째 B는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의 이상 유무 확인하시고, 네 번째는 원동기라든지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이 덮개, 울, 괄호넣기 문제로 간혹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3가지 암기법 원이 비원 정리해 봤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법규 개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된 문제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 보시죠. 11번은 다음 설명에 안전조직 유형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안전조직 유형 뭐가 있죠? 라인형, 직계형, 라인형이나 직계형이 있고, 스태프형 또는 참모형이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혼합한 라인 스태프형, 혼합형이 있죠. 그걸 착안을 해서 문제를 보시죠. 자, 주어진 내용이 안전지식과
기술 축적이 용이하고 권한 다툼이나 조정으로 인한 통제가 어렵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 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 뭐가 있죠? 그렇죠. 붉은색으로 표기한 내용이 있죠. 자, 바로 스태프용 참모용인데요. 자, 이 스태프용 참모용은 100명 이상에서 1000명 사이, 101명, 1000명 미만의 중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러한 참모용, 스태프용 경우에는 안전정보 수집이 빠르고 전문성은 높지만 그에 반해서 안전 관련 직무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흔히 안전과 생산 간에 음, 별도로 구분을 해서 서로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산에서는 생산성을 위주로 하고 안전에서는 아무래도 안전 보건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서로 대립 간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인형 또 추가로 한번 알아보죠. 라인형 집계형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에 주로 사용 가능하고 명령 및 지시가 신속, 정확, 간단하다. 왜냐하면 안전과 생산이 합쳐져 있으니까요. 생산 담당자가 안전도 겸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명령이 하달이 빠르지만 반면에 그에 반해서 안전 정보가 불충분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라인에 과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이 두 가지 스태프형과 라인형의 합친 라인 스태프형, 혼합형도 끝으로 정리를 해보죠.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고 각각 라인형과 스태프의 장점을 살렸으며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만 명령 개통과 권고적 참여의 혼동과 스태프 월권 행위가 종종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어서 12번 보시죠. 12번은 리프트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리프트. 자,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양중기에 잘 볼 수가 있고요. 자, 종류에는 크게 정답에 표기를 했지만 여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용 리프트가 있고 산업용 리프트,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답안을 건설용, 산업용, 자동차 정비용, 그리고 이삿짐 운반용이라고 표기만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제가 어, 정확하게 아시라는 뜻에서 법령 내용 그대로 설명 내용 옮겨왔습니다. 내용 보시면 간단히 살펴보시죠. 건설용은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전담 리프트고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화물 운반할 수 있는 설비고 이것은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산업용 리프트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자동차 정비용은 말 그대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리프트입니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화물 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해서 이삿짐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것. 개념이 어렵진 않지만 용어 표기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명확하게 정답을 기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13번 보시죠. 13번은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을 사용하여 비계와 연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하는 비계 벽이음의 역할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비계와 연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하는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정답 바로 풀이를 해보자면 어떤 움직임의 방지를 하느냐?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의 방지.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의 방지. 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의 방지. 이게 비계 벽이음의 역할이라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시죠. 14번 문제는 NATM 공법에 의한 터널 작업 시 계측 계획에 포함하여 하는 사항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터널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NATM 공법 제26조 계측 관리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고요. 자, 바로 정답 확인하시죠. 첫 번째 내용은 측정 위치 개소 및 측정의 기능 분류가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계측 시 소요 장비도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획 수립하실 때. 자, 세 번째는 계측에 대한 빈도도 설정을 해 주시고, 네 번째는 계측 결과 분석 방법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허용치 기준이냐, 변위, 위치 변경에 대한 정도를
나타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 변이 허용치 기준도 표기를 해 주시고, 여섯 번째는 이상 변이 시 조치를 했거나 보강 대책도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계획 수립해야 돼요. 보강 대책. 자, 일곱 번째는 계측 전담반 운영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덟 번째는 계측 관리, 즉 기록 분석 개통 기준을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기준 수립.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NATM 공법에 대한 계측 계획까지 오늘 총 14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2021년 필답형 사회차 문제풀이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